안녕하세요. 도남재 갤러리에서 열리는 정경 개인전 25회 개인전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요, 제주도 풍경 위주로 해서 총 8점을 준비했는데요. 38점 안에는 제주시, 서귀포시를 비롯한 제주에서 가장 유명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유네스코 등재된 유물부터 해서 각종 문화 역사적인 유물이 가득한 곳을 다 두루두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태풍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관람객들이 끊긴 곳이든 입장이 불가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곳 저런 곳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담긴 작품들을 꼼꼼히 잘 준비를 해서 다양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작품을 하나씩 감상해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이제 소품인데 날씨 변화무쌍했던 제주 날씨를 굉장히 대변할 수 있는데요. 둘 다 비가 오는 중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소품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산을 받치고 비온 밑에 숨어서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오히려 그 역동적인 바다가 부서지는 이런 느낌의 주산절리라든지 그리고 비가 와야만이 내리는 천재한 폭포의 모습을 그림 위에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금능해수욕장 그릴 때는 더없이 날씨가 좋았는데요. 특히 물빛이 이렇게 비치는 이 에메랄드 빛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금능해수욕장이고요.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이 멸치를 잡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잡는 곳으로 여기가 원당이라고 하죠. 원당. 담을 쌓아서 물이 빠져나갔을 때 멸치가 잡혀있을 때 단체로 와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지금 가장 보존이 잘 된 곳이 금능이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작품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태풍이 본격적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숙소 2층을 다행히 그 주민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유리창까지 깨끗이 닦아주시면서 작업을 하게끔 도와주셨는데요. 물론 한 호주 안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다. 송악산과 형제섬과 이 섬까지 다 보이려면은 사실 그 건물의 양쪽 벽을 다 활용을 해서 창문을 2개를 통해서 보는 모습을 잡았습니다. 여기 천백고지는요. 은은히 계속 차로 주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차가 작은 차는 무리가 갔는지 같이 동행해줬던 차가 고장이 났을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옛날에는 흰 사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형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나타났지만 지금은 보존 상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삼방산 아주 먼 머리에서도 삼막산이 보여요. 큰 조각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뚝 서 있는데요. 약간 모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옛날 설화로는 한라산 꼭대기, 여기 있는 꼭대기를 뽑아서 옥황상제가 던져서 만들어진 산이다라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두 개가 굉장히 걸맞는 이야기가 담긴 산입니다. 네, 여기 소품은 이제 엉떡폭포가 비가 왔을 때 제가 작업을 한 건데요. 실상 현장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폭포를 눈으로만 담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의 우기의 상태였고요. 네, 이 역시도 외돌개 작품을 진행할 때도 우산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작품을 할 수가 없었고요. 산이 그 한라산을 넘어가면은 일단 날씨가 쾌청했던 곳에서 제주시에서는 쾌청했던 것이 이제 서귀포시로 가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굉장히 작업을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변화무쌍한 날씨가 담겨 있었고요. 이 작품은 이제 원앙포라고 해서 쇠속각에서 올라가 보면은 위에 이제 멧돼지들이 물 먹는 곳이다라고 하던 곳으로 시원한 본내포라는 곳인데요. 네, 깊숙이 걸어 내려가서 이게 한지가 사실상 이거 작업을 할 때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굉장히 습도가 높고 번질 때마다 툭툭툭 번지는 효과가 날 정도로 축축한 곳에 작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명월성이라고 해서 그 외부가 침략해서 비양도에 항상 포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성을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 복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성과 위에 올라앉아서 작업을 해야지 비양도까지 보여서 그 역사성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업 진행을 이렇게 외람되지만 역사 인물 위에 올라가 앉아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함덕예술극장이라고 굉장히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할 때도 YTN에서 와서 취재를 할 정도로 피서객들이라든지 해수욕장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분들한테 진짜 초상권 문제나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그림에 담아도 되는지 허락까지 받았던 굉장히 뉴스 앵커들이 집중해서 장소를 방문하는 곳이 함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칼파라다이스 호텔 쪽이 보이는 곳이고요. 원체는 이승만 별장으로도 알려진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허니문하우스라는 호텔이 있다가 지금은 개장을 닫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다른 할 수 없이 거기 카페 하나만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편 깍지 해수욕장을 많이들 찾습니다. 그런데 깍지 옆에 한담이라고 하는 작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많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은 유일하게 제가 이 38점 중에서 실내에서 작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외돌기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태풍이나 바람이 너무 해서 이 소용대로 치는 파도를 그리고 싶었으나 이 파도 부분만 제가 비디오로 찍어 갖고 와서 좀 더 확장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네, 이 두 작품은 38점 작품 중에서 제가 조금 좀 애정을 받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내나 허니문하우스 쪽에서, 물론 이 작업도 하다가 비가 와서 실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여러 번 반복했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작품도 바로 기획 작품인데,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노용동에 있는 38층 드림타워에서 작업을 진행을 한답니다. 네, 물론 한라산에서 공항까지 다 보이는,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곳에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드림타워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하길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이제 고려 귀인촌의 중심 마을로 신석기세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가 이제 카페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물론 뜨거운 날 옥상에서 작업을 진행해야지 송악산이 보이는 장점이 있길래 여기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지연 거죠. 네, 다 알다시피 이 길이가 20m만 생각하고 이 깊이는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 깊이도 20m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장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22m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깊이감도 굉장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소정관 폭포에서 내나 팀도 데이트 가족들을 만나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포즈도 취하고 계시고 하길래 이제 얼른 이제 작업해서 집어넣고요. 굉장히 야자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국적이라서 이 작품에 구도적으로 변화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언덕폭포는 이것도 비가 많이 와야만 이제 내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가서야 이제 물이 내려왔고요. 그렇지만 조금 맑은 날은 이제 텐트를 치고 그늘막을 여기쯤에서 이제 조성을 해놓고 앉아서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세 번째 막상 비가 왔을 때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정도로 작업을 웅장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정방폭포는 해변가로 떨어지는 폭포 중에서는 동양 최대 폭포이기도 하고요. 자메이카에 있는 덤버리 폭포만큼 이게 이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유명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폭포가 동양 최대 폭포가 우리나라의 서귀포에 있구나 라는 거를 저도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점이기도 하고요. 이 근처에서 있으면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때문에 사실 화지가 너무 적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할 수 없이 서서 그렸어요. 서서 작업을 하느라고 물이 튀어오르는 것 때문에 이게 어렵게 작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약간 원암폭포가 저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오면서 내려와서 이제 다른 방향 작품을 진행을 한 거고요. 돈내포에 있는 원암이 마치 앉아서 웅지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해서 두 가지 쌍폭포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제 작은 폭포, 세세한 폭포, 물 바위 틈으로 흘러내려오는 것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줄기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세화해수욕장은 서귀포 쪽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물론 규모가 함덕이나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한 구성이 있는 구도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 모습을 또 작업을 하고 싶긴 한데 해 질 때 이 물에 비치는 석양의 느낌의 색감도 굉장히 세화가 아름다워 싶어요. 보시다시피 세속각 하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 끝이 요 정도 사이즈예요. 이게 한 장면 안에 사진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니까 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바닷가까지 보이게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세속각에 가면은 바닷물까지 흘러내려가는 모습까지 다 담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소나무가 웅장하게 물론 두 그루만 있지는 않아요. 많이 있으나 제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세속각을 표현해 봤습니다. 서귀포 섭섬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닷속도 매우 궁금하게 느껴지는 곳인데 산호초가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산호초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목동 귤밭을 그렸는데, 청귤밭을 그렸는데요. 물론 많은 곳에 제주도에 보면 이렇게 귤 창고가 있습니다. 귤 창고가 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보목동 귤밭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의 귤밭과 주변 지형들이 이제 예쁘게 있길래 그리고 섭섬까지 이제 넘어서 볼 수 있는 뷰가 괜찮은 곳에 제주 도민의 소개로 작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영 해수욕장인데요. 하늘에서 보는 모양이 수평할 평자 모양처럼 이루고 있다 해서 김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럭바위 용암이 솟구쳐 올라서 너럭바위가 이렇게 조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위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까지 같이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애월 고내리 쪽에 있는 해안 카페인데요. 물론 카페 자체가 굉장히 이 지역만의 또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었겠죠. 물론 조성이 되어 있기 굉장히 이국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수평적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라서 제가 작업을 이렇게 이국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말까지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한 곳에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를 처음 가서 한 첫 작품인데요. 돌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곳이 있길래 이제 무조건 앉아서 여기가 제주구나, 여긴 진짜 제주 평야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밭이나 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를 처음 알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송악산이 보이는 안덕면 카페에서 작업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오름 위에 말이 올라가 있는 말 농장 쪽에서 이제 머물러서 작업을 했는데요. 물론 이 큰 작품도 하다가 차로 들어가고 왜 이렇게 비는 뜨문뜨문 계속 오는지 굉장히 펼쳤다 꺼냈다 넣었다를 두세 번 했던 작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정말 말이 오름 위로 올라가는지를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네. 법한동 꿀물각이라고 하는데, 꿀물각이 뭐냐면 물이 샘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샘솟아 올라서 꿀물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꿀물각에서 범섬을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이제 고려 공민왕 최영 장군이 몽고 세력을 소탕해서 마지막 잔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몽고 지배 1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의 격전장이기도 한 곳이라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어서 뜻깊게 그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내에서 숙소 2층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약간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태풍이 몰아칠 수 있는 바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는 작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38점 제주 풍경, 제주 찬란한 푸른 향연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보셨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 작품 용머리 같은 경우에도 태풍 때문에 들어가 보지 못한 구석이라든지 바위라든지 해안가가 많은데요. 물론 제게도 숙제처럼 많이 남아있는 제주 풍경들이 가보고 싶은 곳들을 또 가고 싶게끔 하는, 그런 신분들도 마치 제주에 여행 온 것 같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다 같이 올 여름 시원하게 전시 보시면서 제주도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